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그 비화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 비화폰을 원격으로 삭제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전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화폰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무슨 다른 막 그 엄청난 장치가 달려있는 전화기가 있는 게 아니라 전화기에 비화 기능을 심은 유심을 장착한 거란 말이에요. 일반 전화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비화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전화가 통신사의 서버를 통해서 바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비화폰 서버를 통해서 나가면서 암호화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화폰 서버에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 비화폰 서버의 압수수색이 중요한 거였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서버를 통해서 전달된 내용이기 때문에 서버를 통해서 이거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고 이 내용을 지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김성훈이에요. 김성훈이는 김성훈이는 경호처 차장이라서 안 게 아니라 원래 통신 담당이에요. 경호처에서 했던 일이. 아, 경호처에서? 원래 경호관으로 했던 일이. 경호관들도 여러 가지 자기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성훈이가 통신 담당이었기 때문에 이걸 지우라고 했고 처음에 직원들이 좀 저항을 했다는 거예요. 못 지운다. 안 지우겠다. 그러니까 강압을 해가지고 지우게 했다는 건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얘기는 일단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그 윤석열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부분에 관해서만 나온 거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게 지금 그 예를 들어 군에 있는 그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뭐 수방사령관 윤석열이 계속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하고는 통화를 했냐 안 했냐,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냐, 언제 통화했냐 이런 것들이 다 확인돼야 되는데 지금 홍장원, 그 다음에 서울청장 했던 김봉식 뭐 이런 식의 비화폰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럼 나머지 다른 비화폰들에 특히 김용현이가 쓰던 비화폰은 지금 경호처에서 아직 보관을 하고 있는데 아직 수사기관에 압수수색되지 않았어요. 제출 안 했죠. 아직.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까지 다 생각을 해보면 이 비화폰 서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비화폰이 얼마나 민감한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거를 원격으로 지우게 된 경위나 이 시기를 따져보면 홍장원 1차장이 자기 휴대전화에 있는 윤석열의 통화 기록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 그걸 없애라는 지시를 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윤석열의 당일날의 행각에 비춰보면 지금 파편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사령관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막 악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록들이 다 확인이 되면 이 전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 큰 범위에서 드러날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더 염두에 두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왜 이 시기에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이런 얘기가 알려지게 됐을까? 이것도 지금 대세가 기울었고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경찰이 보기에도 빨리 지금 민주당 쪽에 뭔가 좀 잘 보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늦어진 거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도.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그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의원님이 그 매불쇼에서 한 걸 제가 좀 잠깐 봤는데, 그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비화폰 그 정보도 삭제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근데 알고 보니까 김봉식 그 서울청장이 이제 대구에 있을 때 윤석열 당시 술친구했다. 그리고 이제 이 키를 주고 있는 경우 지규현 판사다 뭐 그 얘기 나오던데 그 내용 어떤 겁니까? 의외로 김봉식과 윤석열의 관계를 잘 모르시고 김봉식이 서울경찰청장을 할 만한 사람이어서 그냥 경찰 중에 TK니까 시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사실은 그 대구 경북 지역에만 근무하던 경찰관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경찰 조직의 특성인데 경찰이 경찰청 본청과 서울에서 근무한 사람들 위주로 주로 보직이 중요하고 승진 인사의 대상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얘기하는 치안 수요라고 하는 것이 서울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은 아주 드물게 예외적으로 경무관이 되고 경무관이 되면 거기에 이제 큰 경찰서의 서장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본청의 차장 같은 거 부장 같은 거를 하고 경무관으로 퇴직하는 게 일반적인 코스인데 김봉식이 느닷없이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뭐 벼락 출세를 한 거예요. 서울청장 넘버 2까지 된 게 있었는데 이게 그 윤석열과의 각별한 술자리에서의 인연을 빼놓고는 설명이 잘 안 된다라는 게 경찰 조직의 그동안의 얘기였고 그 다음에 김봉식이를 안가에도 불렀고 비화폰도 줬고 이 내용을 또 삭제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그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처럼 술 먹이고 관리하고 자기가 믿을 만한 상대였다.
그렇기 때문에 직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대고 전화를 한 게 많았다. 그 다음에 김봉식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나와가지고 개인 사정, 윤석열의 개인 사정이 계엄 선포와 관련이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유일하게 김봉식만 한 얘기예요. 그렇죠. 거기만 했죠. 예. 예. 그러면 그 개인사에 관한 거를 김봉식이 알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김봉식한테 전화한 게 윤석열일까 김건희일까 이 부분도 지금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기현 판사가 예, 예. 이 문제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일부의 지금 비화폰 통신 내역이나 비화폰 내용만 지금 나오고 있다. 예.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명백히 내란 사건과 관련돼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지규현이 경호처의 사실조회를 통해 가지고 그 관련된 자료들을 받아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가지고 직접 그거를 수사기관이 얻을 수 있도록 획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또 요청을 한 게 있어요, 재판부에다가. 예. 그러니까 지규현 재판장으로 있는 지규현 판사의 결정이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어떤 조치도 지금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예. 원래 월요일 날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어떤 입장은 정리해서 발부를 하든 말든 결정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하고 지금 오늘 수요일까지 왔는데 여전히 계속 지규현의 태도, 이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국민의 걱정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